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조금 멀고, 우리 어른들의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무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동네를 관찰하고 필요를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제안한 여러분의 용기와 아이디어가 모여서 바로 오늘 정책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실제 정책을 만들고요. 변화의 중심에 서는 이 경험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주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대문구가 더 따뜻하고 또 안전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으로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동네를 꿈꿉니다.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우리가 함께 바꿉니다. 2025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PPT를 만들면서 같이 합을 맞추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번산 진출한 여러분 화이팅! 친구들, 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장자 팀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동생들도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예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좀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 너무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PPT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동대문구를 위해 더 노력하는 동프린즈가 되겠습니다. 2025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대안대회 화이팅! 우리 팀 모두 화이팅!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오늘 우리의 제안이 내일의 정책이 됩니다. 2025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가득 담긴 참 소중하고 재미있는 오프닝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정말 시작이다라는 설레임이 또 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날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호응을 또 보내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자, 우리 준비 안 된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을 여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박수 쳐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외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오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동 청소년 여러분의 도전과 또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때마다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동대문구 이창일 미래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힘차게 맞아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힘찬 시작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서 먼저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지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한테 참 안 좋은 날씨죠. 집에서 나오기 싫은 날씨, 비가 오고 요즘에 워낙 여름이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질 만큼의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최영숙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동 청소년 업무가 동대문구청에서 국이 바뀌었어요. 미래환경국에 또 이창일 국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많은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정책 제안대에 저희가 뭐 심사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 저희 청소년 센터의 주인이신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어요. 사실 소개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장준원 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심사도 하시니까 잘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 준비하신 정책 떨지 마시고 멋지게 발표해 주시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순위가 아니고 정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시고 관심이 높은 만큼 좀 더 먼저 하는 거고요. 조금 관심이 뒤에 있는 거는 순서가 좀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걸 알리는 과정이 지금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된 정책 끝까지 모든 분들이 다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도 막 어필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많이 어필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거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정책을 위해서 의견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회가 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안되어 있는 선정된 6개의 정책이 11월 8일 아동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요. 동대문구의 정책으로 직접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동대문구 아동의회 멘토 의원이신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동대문구에서 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동대문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숙 운영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또 멘토로 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또 올 수 있게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이런 자리가 오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정말 이 미래를 짊어진 우리 동대문구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각이야말로 정말 저희가 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를 또 이렇게 미래에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주역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10가지의 지금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여기에서 또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변에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그래도 가서 제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말 따뜻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 노력 잘 빚어서 좋은 결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3명의 내외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분이 있죠.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준원 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심사에는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창의성, 문제 인식, 효과성, 전달력 순서대로 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024년에 이어서 청소년 모니터링 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정책을 평가해서 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각 정책 발표가 끝나면요, 화면에 저희가 QR코드를 띄워 놓을 텐데요.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각 정책별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점수는요. 전문 심사위원 점수 70점을 만점으로 4분의 점수를 평균으로 환산해서 70%, 그리고 청소년 모니터링 평가단의 점수를 100분율로 환산해서 30%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님들과 그리고 청소년 모니터링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동 청소년이 제안하고 실현하는 변화의 시작,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자,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올해는 예선을 거친 17개의 정책 중에서 10개의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청소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과연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셨을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청소년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DDM 스쿨 브릿지라는 주제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서연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간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안의 이름은 DDM 스쿨 브릿지입니다. 이 정책은 학교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서로의 재능과 문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오늘 발표는 5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정책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말씀드린 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안의 제목은 DDM 스쿨 브릿지입니다. 이 이름에는 동대문구의 학교들을 하나의 다리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즉, 단절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고 청소년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은 학교 내부 행사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68%가 학교 밖 교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문화 다양성 경험을 제지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4조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본 정책은 3가지 목표를 지닙니다. 첫째, 학교 간의 단절된 문화를 연결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 둘째, 다양한 재능과 문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셋째, 학교 단위 문화활동을 넘어 다른 학생들 간의 소통 기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M 스쿨 브릿지는 연 1회 또는 학기별 1회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주최 측은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립 동대문구 청소년센터이며 참여 학교 중 가능한 학교의 운동장 또는 강당에서 실행됩니다. 행사 2-3개월 전에는 준비 단계가 실행됩니다. 참여 학교 및 청소년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아리 체험 부스를 모집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전 기획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체험 전시 진로 부스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동아리 공연, 합동 무대,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SNS 실시간 공유 및 현장 설문조사로 청소년 의견도 수렴합니다. 행사 후 1개월 이내에는 사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와 개선안을 작성하고 우수 동아리 참여 학생 시상 및 청소년 교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SNS 커뮤니티 및 연합 동아리 운영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행사가 단순한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로 탐색 기획 확대입니다. 다양한 동아리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와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다양성 증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성화 학교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포용적 문화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사회성 및 소속감 강화입니다. 실제로 강동구, 마포구에서 유사한 연합축제를 운영했을 때 참여 학생의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매년 이 정책이 정례화된다면 동대문구 고유의 대표 청소년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획, 발표, 협력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얻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DDM 스쿨브릿지 정책 제안을 발표드렸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정책적 장입니다. 학교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는 다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책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학교 밖에서도 활발하게 아주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을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발표 내용에 대한 투표는요, 지금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투표를 통해서 소중한 한 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자를 만나봐야 되겠죠. 두 번째 발표자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아이들에게 안전 지킴이입니다 라는 주제로 아동의회 김가은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안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가은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할 내용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리자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가 왜 필요한지 현재 문제점과 사회 배경을 설명드린 후 기술의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해결 방안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 사각지대, 그리고 신호 무시 등으로 인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년 동대문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9건, 부상자는 4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횡단보도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횡단보도란 차량이 정지 차선을 위반하면 전광판에 위반 차량을 번호에 표출하고 적색 신호 시 무단 횡단 및 차도 진입을 방지하고 녹색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며 횡단번호 진입 시 스마트폰에 위험 경고를 띄어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일부 시스템이 실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왜 필요할까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접근하면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정지차선 위반을 감지해 스크린에 경고를 띄어 보행자가 안전을 강화합니다. 또한 신호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시각 효과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AI 시스템과 경고 시스템으로 통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가 감소됩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한 사례에 따르면 무단 횡단율이 96%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도시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2024년 스마트 횡단보도 인증을 받은 저희 동대문구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해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를 형성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시민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학부모,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강릉시 사례에서도 가능한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설치 비용이 높고 기상 조건에 따라 센서 이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운전자의 과한 의존도로 인한 방심이 생길 수 있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한계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높은 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LED 사용을
사람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기상 조건으로 인한 센서는 방수 기능을 사용하여 눈과 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눈과 비를 삭제해 많은 내용을 죄송합니다. 많은 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상 조건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이러한 것으로 할 수 있고, 운전자의 유존심과 경각성 저하는 운전자 교육을 병행해 기술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성동구에서 실행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한 이후 눈에 띄는 안전 효과를 입증했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1.5%가 감소하고 중상자 수는 46%가 감소했으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닌 실제 운영 효과를 기대한 입증된 성과인데요.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안전 지킴이, 생명에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주시며 동대문구가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안전 지킴이를 발표한 복지안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랑또랑한 발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아이가 뛰기 시작하니까요, 같이 산책을 나가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아이들이 더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를 주제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김금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마음껏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금이고요.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확대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 정책의 제안 목표는요, 동대문구의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연장 개방해서 교육도시 동대문구의 슬로건에 맞도록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동대문구의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연장 개방해서 무료로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제가 의견을 듣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퀴즈 같은 거. 손 들고 맞추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와, 네, 맞아요. 보통 중고등학교는 4시 전후를 학교 시간으로 하는데 비해서 동대문구의 작은 도서관은 6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자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공부할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 가기 전에 시원한 곳에서 자습하고 싶었는데 6시면 문을 닫는 것이 아쉬웠는데 연장 개방되는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부 장소로 주로 카페를 이용하게 되는데 도서관이 연장 개방이 된다면 용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도서관은 집에서 가까워서 공부하다가 학원 셔틀을 타기 좋다. 아무래도 주민센터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하고도 가깝고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너무 빨리 닫아가지고 주말에만 주로 이용했었는데 만약 연장 개방을 하게 된다면 주중에도 편하게 이용하게 되어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후에 친구들과 들러서 숙제를 하는데 빨리 닫아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아쉽다. 연장 개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대부분은 학원을 다니겠지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약간 자조적으로 PC방보다 비싸다. PC방은 1시간에 2시간에 500원인데 왜 스터디 카페는 1시간에 1,500원이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연장 개방을 하게 되면은 시원하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책 같은 참고 자료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연장 개방을 꼭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동대문구 청소년 독서실 위치를 제가 직접 구글 지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1번이 구인 이문 청소년 독서실,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데고, 이 두 번째는 구립 전일 청소년 독서실이고요. 세 번째는 구립 답심리 청소년 독서실, 네 번째는 답심리 2 청소년 독서실, 다섯 번째는 장안이동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총 5개로 동대문구 일부 지역에만 위치를 해가지고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개수가 좀 많죠. 아까 전보다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들이 이 구립 청소년 독서실 5개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8개가 합쳐지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촘촘하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 5개에서 13개로 총 2.6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집에서 이 학습 장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구립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을 찾아가 본 결과 가는데 약 소요 시간이 30분 소요됐고, 소요 비용은 버스비로 편도 1,500원이 들었고, 그러니까 왕복 3,000원이죠. 좀 비쌌어요. 독서실 이용 요금은 500원으로 스터디 카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요금이었습니다. 근데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소요 시간이 3여 분이었고 소요 비용은 없었고 독서실 이용 요금 또한 없었습니다. 시형 이동 말고 1동 도서관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렸었고, 마찬가지로 소요 비용과 독서실 이용 요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정책 제안 세부 내용은요. 주민센터 도서관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개방을 해서 청소년 학습권 보장 및 직장인과 주민들까지 야간 이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당직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연장 개방했을 때의 이점은요. 일단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추가 설비나 인건비 등 실행을 위한 비용이 적어서 아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실현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정책 제안에 대한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동대문구는 교육도시를 표방하죠. 다른 정책들은 교육도시에 맞춰가지고 아주 선진적이고 아주 좋은 정책들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다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5군데나 있지만 동대문구 청소년 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보로는 이용이 힘든 거리임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학생들은 학원이나 카페, 스터디 카페를 찾지만 집중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들며 특히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안정적 학습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의 필요성으로는요. 청소년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 등 정책은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 개발과 확보는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 공간 마련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기대 효과는요. 청소년들은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습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경감되고 직장인들에게도 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기회가 확대되고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에도 주민들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휴식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의문점 같은 거 있으시면은 손 드시고 받을게요. 자,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 예. 네. 굉장히 심플한 주제인데도 문제의식도 있고 일단 대안도 제시하신 것 같은데 10시까지 열어야 될까요? 8시까지 하면 안 될까요? 10시까지 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정책이 더 의논이 되고 하면서 운영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잡아야 한다면은 귀가 시간이 몇 시세요? 저는 거의 10시입니다. 학교가 10시에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끔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저녁 8시 즈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알고 있습니다. 8시까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10시까지 하면은 조금 2시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당직 근로자분들이시나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야간에는 10시로 근무하지 않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질문과 답변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교한 뒤에 소중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도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좀 띄워놓아 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자,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투표 한 표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아동 정서 안정 지원 시설 설치 제안을 주제로 아동의회 김다온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김다온 학생을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 상임위원회 의장 김다온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정책은 동대문구의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 지원 공간인 마음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 정책에 대해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음쉼터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표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서시설의 이름은 마음쉼터입니다. 이름은 이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마음에 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마음쉼터의 정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설치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쉼터는 10대 누구나 올 수 있는 정서 회복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이로써 정신건강 회복, 안정적인 공간 확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서시설은 왜 필요할까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3%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살률 8위에 해당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등이 있지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팀과 같은 다양한 지원 시설들이 마련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쉼터는 학교나 주택가 근처에 설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상담실, 휴게공간과 같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접근성 문제를 대비하여 웹페이지 제작과 홍보를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마음쉼터에서는 사진 찍기, 글쓰기, 영상 제작 등의 예약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자가치유 공간에서는 주제별 공개형 노트, 설문지, 청소년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개 편지함 등을 배치합니다. 또한 주변 학교와 병원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7시이며 온라인 예약제로 인원 관리를 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지역사회도 상담과 정서 지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마음쉼터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김다원님이었습니다.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정신건강센터가 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건강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를 통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5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아동의회 김도은 발표자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아동의회 아동관리위원회 위원 김도은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정책 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을 설치해주세요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이란 무엇일까?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을 설치 현황, 정책 제안,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지나가는 차의 속도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입니다. 차가 지나갈 때 운전자의 속도를 바로 표시해줘 운전자는 표시판을 보고 즉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어느 날 밤 가족과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며 속도 체크를 못했네 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셨습니다. 비도 오고 야간이라 속도계를 보기도 어렵고 시선도 분산되다 보니 순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곳에 속도 표시판이 있었다면 아빠가 더 빨리 속도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2023년 기준 486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약 75%가 운전자의 과속도는 주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적발 건수는 4년 새 급증하여 2023년도 기준 5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운전자가 본인의 속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아닐까 싶었습니다. 눈에 띄게 본인이 속도를 표시된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현재 제가 다니는 답심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한 개의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는 사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농초등학교의 경우 X자 횡단보도에 한쪽 도로에만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속 방지 장비로는 운전자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표시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 설치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쪽 도로가 아닌 양방향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직접 확인하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단속 중심이 아닌 운전자 스스로 교통 질서를 지키는 안전 문화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속도 감속 유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고 예방 효과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할 것이고요. 단순히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통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시민의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치 및 유지에 따른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될 경우 인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 보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용지물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당연한 아동의 권리입니다. 과속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작은 정책 제안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저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또 투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QR코드를 지금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6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이라는 주제로 아동의회 김예영 발표자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동 킥보드 사용 제한을 설명드릴 김예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제한 배경, 제한 내용, 기대 효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전동 킥보드 제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한 번씩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 16세 이하의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들 또한 사용이 불가한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다면 부모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은 잦은 사고에 비해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의 사고를 보면 5,860건 중 35%가 무면허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10대가 67.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6%로 두 번째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동 킥보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여를 할까 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10개의 곳 중 7개의 곳이 면허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업체의 대여를 확인해 보았을 때 킥코인, 지쿠터, 카카오바이크 등 대여 방법을 QR코드 스캔 후 위치를 확인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 확인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고 그래도 반면 고고싱은 면허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를 사용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 정책을 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벌금 강화. 현재 벌칙금이 10만 원에서 벌칙금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한 번 걸릴 때마다 경고 횟수를 누적하여 5회 누적 시 킥보드 면허, 즉 원동기 면허를 박탈합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 교육. 운전면허를 딴 후 더 잦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 사고 예방 등 정도 킥보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면허 인증을 강화합니다. 킥보드 사용 시 운전면허증을 직접 촬영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이중으로 인증 방법을 강화합니다. 이것으로 여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용 감소를 하여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용자를 줄일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딴 후 의무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 스스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인증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무면허 이용에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잦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의회 김예영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우리 전동 킥보드 참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무면허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바람대로 더욱더 안전한 우리 동대문구가 되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QR코드로 투표를 해 주실 시간입니다. 진짜 현실에서 꼭 적용되었으면 하는 정책 제안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급식 활성화를 주제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리나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이리나입니다. 제가 제안할 주제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급식 활성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 제안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기는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면 평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성장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있을까요? 이 연도별 결식률 자료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약 1.6배나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들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만율이 약 1.4배 높았습니다. 또 심뇌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같은 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즉, 지금부터 아침을 거르는 문제를 방치하면 앞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아침을 잘 먹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침 준비나 섭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소득분위 1분위수의 학생이 소득분위 5분위수의 학생보다 결식률이 약 2배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서초, 강남 같은 지역은 결식률이 낮은 반면 동대문구처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아침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해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하는데 이 식사는 학교 식당 조리와 간단한 메뉴,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식사, 샐러드나 과일 자판기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쉽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침 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간편식을 포장해 두고 아침에 간단히 배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시니어 인력,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뉴와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아침 급식은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사가 청소년 권장 영양 기준에 맞게 고려해 메뉴를 설계합니다. 또 지역 농산물과 협약하면 신선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절약도 실천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아침 급식이 단순한 제공이 아닌 즐겁고 편리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메뉴를 투표하고 시식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열어 참여율을 올립니다. 또 건강 캠페인과 SNS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시범학교 모집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한 뒤 동대문구 전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동대문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침 급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아침밥을 잘 안 먹고 학교에 등교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기에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책이 꼭 실현이 되어서 우리 밥 굶지 않고 아침에 배부르게 식사를 한 뒤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그 미래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QR코드로 투표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또 이렇게 중요하게 한 정책에 입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QR코드를 스캔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8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쉼터, 동대문구 키즈 스테이션 설치를 주제로 아동의회 동프린즈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김다운 팀 동대문구의 프린세스 동프린즈 발표를 맡은 아동의회 부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저희 동프린즈가 발표할 정책 주제는 안전한 키즈스테이션 확대입니다. 키즈스테이션이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과 비슷한 아동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발표 순서를 보자면 첫째, 정책 목표, 둘째, 정책 제안 필요성, 셋째, 정책 제안 세부 내용, 넷째, 한계점, 다섯째, 기대 효과, 여섯째, Q&A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아동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및 쾌적 공간 확대입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 필요성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부상자를 보면 점점 줄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2024년 부상자는 2023년보다 33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책 제안 필요성은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엄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근접해 있는 어린이 통행이 작고 도로폭이 좁으며 인도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모든 정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점을 보자면 첫째, 시설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할 경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적 한계입니다. 도심 밀집 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 부서, 교육청, 지자체 등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넷째, 이용률 편차. 특정 시간대 등하교에만 접근성이 따라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수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세부 내용은 첫째, 키즈 스테이션 냉난방 및 공기청정기 설치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 실내 환경이 제공되고 계절에 따라 황사 또는 미세먼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CCTV 설치 및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외부 침입이나 위급 감지 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문 설계, 자동문 청결 관리도 되고 외부로부터 차단 및 보온 보습 기능이 강화됩니다. 넷째, 운영 유지 봉사 이후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는 교통 안전 강화, 통학 중 사고 예방, 위험 요소 차단이 되고 둘째,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안심 공간이 생깁니다. 그 외 외부 환경도 차단됩니다. 학교 지자체와 협업하고 학부모의 불안 해소가 됩니다.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 교육 문화적 광고 효과 감사합니다. 광고 효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상시 노출할 수 있고 문화 스테이션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키즈 스테이션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안전함과 건강함을 꼭 보장해 주세요. 이상으로 동프린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실제적인 고민과 또 시선이 참 인상이 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발표 내용에 대한 투표는 지금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9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자를 주제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별빛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제안대회에 나온 팀 별빛입니다. 목차는 팀과 정책 목표와 필요성, 정책의 세부 내용, 기대 효과, 한계점으로 진행됩니다. 팀 리더를 맡은 홍서연, 디자인과 자료 수집을 맡은 황정음, 오수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한 목표는 촉법 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실천을 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이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촉법 소년이 재범을 하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책 제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촉법 소년 관련 공모전 실시입니다. 공모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며 촉법 소년 관련 주제로 만들며 수상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 간판, 홍보용 영상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정책으로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촉법 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교육, 검사 확대입니다. 저희는 이런 정책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를 통한 법적 책임 교육입니다. 법적 책임 교육으로 인해 한층 더 성장해가며 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도덕적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안을 제외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촉법소년 관련 연극 확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촉법소년의 딜레마를 다룬 소년이 그랬다입니다. 이 연극은 2011년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청소년들이 고속도로에서 던진 돌에 트럭 운전자가 숨진 실화를 다룬 작품이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창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두 소년의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묻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과 같이 속법소년 딜레마를 다룬 연극을 확대한다면 연극을 보며 직접적으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학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교육적 활동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인식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 또한 있습니다. 한계점은 전체적인 한계점입니다. 공모전 실시 시 홍보 담당 부서가 필요하며 예산 문제와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보완점이 있습니다. 실시 그리고 홍보 부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산 문제에 대한 보완점 또한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 곳에 요청을 하는 방법, 기관, 기업에 후원 요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참가비를 받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족과 전문 강사 채용 문제는 외부 협력과 서포터즈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참 이렇게 인식을 계속 바꿔나가는 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인식을 바꿔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뒤에 있는 QR코드를 또 여러분들께서 스캔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미끄럼 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를 주제로 아동의회 연장자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회 마지막 조건희 정윤서 김태형 팀 발표자 조건희입니다. 저희는 비 오는 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동네나 그렇듯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모두 부모님께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바닥 미끄러우니까 하수구 조심해서 걸어다녀. 이처럼 늘 하수구는 악천시 가장 조심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악천시 이 미끄러운 하수구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 목차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날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보는 철제 하수구 대부분이 물에 대한 마찰 저항이 매우 낮고 그럼에도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하수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처럼 어두운 날에는 하수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험 인식이 낮은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은 사고가 더 일어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응할 대안, 저희의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하수구 커버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이 커버는 EPDM 합성 고무 재질로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나고 물에 대한 마찰 저항이 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재질은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색상은 가시성이 뛰어난 노란색으로 하여금 흐린 날에도 사람들이 쉽게 하수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하수구를 밟기 전에 피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하수구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이런 모양의 하수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하수구의 일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돌기라도 있는 다른 하수구에 비해서도 위험하여 매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린 자세한 설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에 맞춰 커버가 프레임의 윗부분을 감쌀 것이고 단면 모습처럼 프레임 밑부분을 받치고 있어 탈부착이 쉽지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때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시행 계획을 말씀드려야겠죠. 우선 저희는 관리면에서 1년에 한 번 장마철 전쯤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마철 전에 손상되거나 지저분해진 커버는 없는지 확인하고 교체하면 그해 겨울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PDM 합성 고무는 업체에서 주문 제작이 받는 곳이 많고 대량 생산으로 제작이 가능하기에 동대문구 전체에 보급하기 적합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커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의 취지처럼 악천시 낙상사고 발생과 그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커버는 보행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인식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영향으로는 담배꽁초 및 작은 쓰레기가 하수구 안으로 버려지는 것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정책, 하수구 미끄럼 방지 커버는 가시성이 뛰어난 점, 미끄럼 저항이 큰 재질이란 점에서 분명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허리 건강을 위하여 기획된 저희의 다른 지역에선 본 적 없던 이 정책을 심사위원분들과 청중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아동의회 조건희, 정윤서, 김태영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잘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정책이 안전에 관한 정책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해야 하고 앞으로 더 안전할 수 있는 방향이 또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정책이지만 우리 어른들의 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모니터링 평가단의 투표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딱 1분 정도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후에는 투표가 모두 마감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로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투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의견들이 꼭 반영이 되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전달하셨나요? 전달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나도 나의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의 정책도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오른 10명의 발표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아동 청소년의 생각과 도전이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을 대표해서 발표해 주신 10명의 발표자분들께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고민하고 또 목소리 내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의 모습,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불편함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이라는 어른들의 언어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는 시도까지 참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역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걸 용기 내서 말로 꺼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 하나하나가 더욱더
값지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의 발표자들은요, 단지 정책만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한 걸음 내디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의 경험은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게나마 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씨앗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곧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점에서 높이 평가가 되었는지 또 어떤 가능성들이 보였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심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평도 되도록 좀 길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대문구 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님의 심사평을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기 위해서 최영숙 운영위원장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너무 좋은 정책들 많이 내주셨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구의회에서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했었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즈 스테이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할 때 지역 주민들께서도 꾸준히 이제 부탁을 하셨었던 건데 지금 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여건상 마음으로는 바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검토 중인 것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저희도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선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더욱더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안전에 관련한 정책들을 되게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도 같이 항상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도서관 또 연장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지만 여건상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이렇게 못해 주었던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우리 또 청소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정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공감하고 심도 있게 듣고 들어가서 저도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구의회에 저희 또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여기 아동 청소년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우리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참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여러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조금 더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이창일 국장님의 심사평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좀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선에서 16개, 17개 그리고 본선에 10개가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저 10개 정책들 여러분이 고민해 주시고 제안하신 저 정책들을 봤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게 그 정책이고 그 정책의 제안 주체는 꼭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모든 국민이 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제안들은 버려지기도 하고 또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실은 우리 기성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본 그런 정책들이고 제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요. 오늘 발표되신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각 부서에다가 여기서 수상을 하든 안 하든 각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제안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직접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 아이디어 채택하시고 자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코피 흘리셨죠? 마음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발표 끝났으니까 결과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 결코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정책으로 실행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기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혹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항상 많은 여러분의 관찰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중한 심사평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심사평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동대문 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직도 안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재미가 없었을 텐데. 예. 재밌었나요? 내용이? 네. 역시나 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늦은 긴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정책 제안 어렵고 뭐 힘들고 내게 아닌 나와 관심사가 아닌 부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내용도 많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항들도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했을까요? 이런 뭐 의문도 사실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분들이 굉장히 문제의식도 강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의 노력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이제 3년 차 이렇게 제가 근무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매년 정책의 내용들이 발전되고 있고 또 현실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고 진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꼭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또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 센터 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정책 제안하신 청소년분들의 생각만이 아닌 오늘 이렇게 청중으로서 이렇게 심사를 해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점수가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관심이거든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눈에 보이고요. 관심이 없는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치에 있는 그리고 또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찾아보면서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길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 심사평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준비하신 우리 발표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참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굉장히 길게 해주셨지만 또 이게 또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을 대표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준원 위원장님의 심사평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표를 쭉 들으면서 그 나이가 무색하게 결코 그 제안 주신 정책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나는 저때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뭐 발표를 떨고 막 이러셨던 거를 주로 봤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저는 직장과 이제 주거지가 동대문구에 둘 다 있는 사람으로서 자차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를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다 발표해 주셨을지 모르겠고 진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그 동대문구에서도 이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참 여러분을 생각하는 따뜻한 심사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참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요. 이제 발표도 끝나고 심사평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 집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오늘 상을 얻어가는 영예의 대상의 팀이 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궁금하시죠? 어떤 팀이 될지? 네, 좋습니다. 혹시 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상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신 있게 또 준비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바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요, 11월 8일에 있을 아동의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한 뒤에 동대문구의 구정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시상은 우수상 3팀, 최우수상 2팀, 그리고 대상 1팀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상을 받지 못하는 팀도 그리고 혹시 내가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우리가 값진 아이디어와 또 노력으로 만들어진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좋은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같이 서로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수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시상이 집계가 좀 느리게 되면 먼저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빠르게 오늘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시상이 끝나고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마무리한 뒤에 여러분들께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수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수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자,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초등학교 김다온, 답심리초등학교 김도은, 동대문중학교 이린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명된 학생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안평초등학교 김다온. 위사람은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관장 박지성.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답심리 초등학교 김도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동대문 중학교 이린아.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기쁘고 좋은 날인 만큼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가운데 서시고요. 네, 양 옆에 서서 자, 우리 상장이 잘 보여야 합니다. 상장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기쁘고 좋은 날인 만큼 활짝 미소 지어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좋습니다. 자,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우수상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최우수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은요, 동대문구의회 잠시만요. 네, 이태인 의장님을 대신해서 최영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최우수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수상은 모두 2명입니다. 먼저 전농초등학교 김예영.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희고등학교 김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호명된 학생들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희고등학교 김금 학생 그리고 전농초등학교 김예영 학생. 자, 김예영 학생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전농초등학교 김예영. 위사람은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동대문구의회 의장 이태인.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경희고등학교 김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양 옆에 서주시고요. 우리 상장 색깔이 뭐 너무 멋있네요.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밝게 미소 지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우수상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영예의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영예의 대상을 가져가게 되실지. 자, 제 손에는 벌써 자, 어떤 분이 있을지
자, 음악 잠시만 내려놔 주세요. 자, 시상은요.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창일 미래환경국장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영예의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BGM 넣어주세요. 자, 과연 어떤 팀이 영예의 대상을 안아가게 될지. 자,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끄럼 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를 해준 연장자 팀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밝아요. 좋습니다. 우리 김태형, 조건희, 정윤서. 자, 상장 대상 연장자 팀 조건희. 위사람은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의 참여 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 옆으로 우리 학생들께서 서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상장 조금만 더 높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활짝 미소 지어주세요. 자, 우리 치아가 보이면 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이창일 미래환경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상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고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는요.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동대문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실현이 되어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